P와 MP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P와 MP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거의 다 했어요. 근데 못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요약해가지고 P와 MP 이야기를 싹 요걸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적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 얘기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직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건 이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고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들은 또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없다고 증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거와 관련된 이론이 P와 MP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즉 다차 시간 알고리즘도 발견을 못했고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있다고 증명도 못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intractable problem,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의 특성, 이론, 이게 P와 MP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가 응용들을 개발할 때 이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났을 때 내가 만난 문제도 다루기 힘든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을 못하고 내가 백날 며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면 못 찾을 게 거의 뻔하니까. 찾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노벨상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거니까 이제 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을 개발할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만난 문제가 실제 다루기 힘든 문제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하면은 내가 만난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는 거예요.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이 성립하면은 그렇게 수많은 다루기 힘든 문제로 알려진 그 많은 문제들 있죠. 그 중에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이용해서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한 해를 이용해서 뭐 영일 배낭이라든지 TSP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적인 거니까 내 문제도 다루기 힘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아, 내가 만난 문제, 그러니까 이를 해서 그러니까 잘 알려진 다루기 힘든 문제를 내가 만난 문제로 변환하는 효율적인 변환 알고리즘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TSP를 변환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변환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얘 문제를 그 변환 알고리즘을 바꾸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알고리즘을 해결하면은 TSP 문제가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증명할 때 수많은 다루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 알고리즘으로 혹시 변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다루기 힘든 문제들은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해 봤더니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많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은 주로 최적화 문제들인데 이제 최적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이론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결정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최적화 문제 대신에 결정 문제를 가지고 이 분석을 했냐 하면은 결정 문제는 답이 yes 아니면 no인 문제이고요. 답의 결과가 yes 아니면 no예요. 가장 짧은 경로를 찾나 뭐 이런 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yes or no. 그래서 뭐 검색 문제처럼 있으면 yes, 없으면 no 이런 문제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분석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답이 요구하는 게 그냥 바이너리예요. 0 아니면 1이니까 분석하기가 쉽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문제를 다른 문제로 변환하기도 쉬워요. 뭐 영일 배남 문제의 답과 TSP 문제의 최적화 문제의 답을 보면 전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결정 문제로 바꾸면 얘도 답이 yes or no고 얘도 답이 yes or no예요. 그럼 조금 더 서로 뭔가 연관시켜 가지고 바꾸기, 변환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 문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실제 이 결정 문제는 최적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정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결정 문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최적화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응되는 결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면 결정 문제가 풀리도록 문제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TSP 최적화 문제는 최적의 투어를 찾는 거예요. 가장 짧은 길이의 투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결정 문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D를 하나 추가적인 변수로 두고 D보다 같거나 작은 투어가 있으면 yes, 없으면 no 이런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결정 문제는 TSP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해서 최적의 투어가 어떤 값이면 이 값과 D를 비교해 보면 이 문제가 yes인지 no인지는 알 수가 있죠. 그 최적화된 것보다는 짧은 경로는 없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모든 요 관련된 결정 문제들을 어떤 D가 주어져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이제 어떤 A 문제를 이용해서 B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A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해요. A를 이용해서 B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A만 해결되면 B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를 B보다는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는 결정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 반대도 된다는 거예요. 즉 결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최적화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 이진 검색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분법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적화 문제, 이 TSP 문제를 생각하면은 이제 이 투어의 길이는 간선수가 n일 거예요. 여기 출발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총 간선수는 n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주어진 그래프에서 최대 가장 가중치가 큰 간선의 값이 b고 가장 작은 게 a면은 an보다 작은 투어는 존재할 수가 없을 거고 bn보다 큰 그 투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최소값, 최대값으로 놓고 요거의 미들을 계산해서 요 미들에 대한 결정 문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 미들 값보다 작은 투어 있어 없어? 그럼 얘가 4차 시간 내에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바탕에서 또 m과 an의 반 또는 m과 bn의 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an에서 bn인데 그냥 0에서 bn이라고 놓고 봐도 로그 bn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로그 n과 뭐 얘는 이거잖아요. 로그 b니까 상수 더한 거니까 그냥 로그 n이죠. 로그 n이라고 놓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로그 n번 결정 문제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결정 문제가 다차 시간이다 그러면 다차 시간 곱하기 뭐 모르겠지만 다차 시간 nk이면 nk 곱하기 로그 n이 되겠죠. 로그 n 정도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슷비슷한 문제. 물론 최적화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결정 문제도 뭐 아주 뭔가 이제 이제 뭐 그렇게 비슷비슷한 문제다 수준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결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만나는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봐서 이제 이론을 정립한 게 P와 MP 이야기인데, 이런 다루기 힘든 결정 문제들이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공통된 특성을. 그래서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냐 봤더니 이 결정 문제의 답이 yes가 되는 해가
주어지면, 해라는 게 TSP 경우에는 투어가 주어지는 거죠. 이 투어가 주어지면은 이 투어가 실제 투어가 맞는지 살펴보고, 이 투어의 합계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그러면 얘가 실제 D보다 작은지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검증하는데 걸리는 비용은 다차 시간이다. 뭐 투어인지 보는 건 그냥 보면 되는 거고, 다 더하면 그 경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루기 힘든 문제들의 결정 문제를 봤더니 모두 한결같이 답이 주어지면 이 답이 맞는지는 다차 시간에 검증할 수 있더라. 얘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얘의 해를 검증하는 거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럼 이 공통된 특성을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더니 다차 시간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 그래서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건 추측 단계와 검증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추측 단계에서는 그냥 랜덤하게 임의로 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TSP 문제의 경우에는 임의로 투어를 만드는 거죠. 투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 다차 시간 검증해서 얘가 예스를 주는 해면 답은 예스가 될 거고, 노우면은 또 다시 랜덤에 만들어서 또 검사를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간 예스를 주는 게 줄 수도 있고, 언젠간 만약 얘가 영원히 또 예스를 주는 거 못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엉뚱하게 답변은 안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면 이 알고리즘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해결한다기보다는 뭐 정확한 알고리즘, 비결정적인 다차 시간 비결정 알고리즘을 정확한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의 집합을 뭐라고 분류하냐면 MP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P는 최적화 문제는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아니고, 최적화 문제에 대응되는 결정 문제들이 이 MP에 속하는 거예요. 결정 문제들의 집합이니까. 그리고 이 MP에는 또 어떤 애들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냐면은 P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P는 다차 시간에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선형 검색 문제. 이런 애가 P죠. 선형 검색은 선형으로 모든 요소 한 번씩만 보면은 yes, no를 판별할 수 있으니까 P예요. 그래서 P는 MP의 부분 집합인데, 이 P와 MP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그거가 이제 7대 수학 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싶은 게 P 이퀄 MP인지 아니면 P가 MP와 다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P 이퀄 MP임을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원래 해야 되냐면은 MP 문제, 그러니까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다루기 힘든 문제들, 다루기 힘든 모든 결정 문제들마다 뭘 발견해야 돼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발견을 해야 P와 MP가 같다고 증명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P와 MP가 다르다는 건 오히려 더 증명하기가 쉬울 수는 있어요. 하나만 갖고 와서 다루기 힘든, 즉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그런 MP에 속하는 문제를 갖고 와서 얘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증명하면 돼요. 그럼 P와 MP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연구를 해봤더니 전자는 그렇게 무식하게 증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MP 이론의 결론에 지금까지 나온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쿡이라는 아저씨가 CNF 결정 문제에 대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 찾으면 모든 MP 문제를 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아저씨.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MP 문제도 다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요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돼.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MP
완전이라 그래요. MP 완전 문제. 그래서 뭐 TSP 결정 문제도 MP 완전 문제이고 영일 배낭 문제의 결정 문제도 MP 완전 문제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 하나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요거 문제들을 다차 시간을 발견하기 노력할 수도 있는데 CNF가 처음 그런 애들이죠. CNF 문제가. 그럼 CNF에 대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발견하면 P 이퀄 MP가 되는 거고 얘 찾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러면 MP 완전 문제가 또 다른 게 뭐가 있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MP 완전 문제, 어떤 문제가 MP 완전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이제는 쉬워졌어요. 쿡 아저씨가 어렵게 해놨지만 이제 그 이미 한 문제가 MP 완전이라는 거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문제가 MP 완전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기존에 MP 완전이라 증명된 문제를 요 문제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문제도 MP 완전이 되는 거죠. 왜? 얘는 모든 애들을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얘를 이용하면 얘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얘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MP 완전 문제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면 그게 쉬워가지고 얘를 MP 완전이면 얘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죠. N 이퀄 MP, P 이퀄 MP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MP 완전이라는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이 MP 다루기 힘든 문제들, MP 문제들, 다루기 힘든 P 빼고, P가 아닌, P인지 모르는 다루기 힘든 문제들은, 이제 결정 문제들은, 이제 그 다차 시간 검증 가능하다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했고, 쿡에 의하면은 얘네들이 다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거의 뭐 유사한 문제 아니냐. 한 문제를 한 문제 변환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또 보인 거죠. 저러다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로 변환해서 그 변환된 알고리즘 갖고 풀 수가 있는 거죠. 얘를 푸는 게 아니라 나는 뭐만 발견하면 돼요? 변환한 방법만 찾아내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우리 그 스킬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 실제 많은 문제가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고 이제 이런 되게 어려운 그런 최적화 문제들을 만나면 얘를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요 얘기는 좀 뒤에 했었는데 뭘 못했냐면은 이제 결정 문제 갖고 이론이 이렇게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최적화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애들이냐? 최적화 문제는 결정 문제하고 비슷한 수준의 문제니까 최적화 문제도 방금 나온 이론을 다 접목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면 뭘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응되는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A를 이용해서 B를 해결할 수 있으면 A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결정 문제가 있고 최적화 문제가 있으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면 결정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최적화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어떤 애들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MP 완전 문제의 최적화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MP 완전 문제는 얘를 해결하면 모든 MP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 MP 완전 문제의 최적화 문제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면 이 MP 완전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 MP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버리면은 모든 MP 결정 문제가 다 다차 시간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만난 어려운 문제들이 이 MP 요 최적화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 최적화 문제들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MP 난해 문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다. MP들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다. 근데 얘가 실제 그러면 MP 문제이냐? 그건 몰라요. MP 문제라고 증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가 MP 문제, 그러니까 MP 문제이기 위해서는 비결정적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증명된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많고요. 실제 많은 최적화 문제는 MP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MP인지는 모르지만 다 MP 난의 문제는 확실해요. MP 난의. 왜냐하면 얘를 해결하면 MP 결정 문제가 해결될 거고 보통 그 결정 문제가 완전 문제이고요. 그러면 모든 MP 문제가 해결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 상호 보완 문제가 있어요. 상호 보완. complementary problem이라고 그래요. 반대가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소수 판별 문제가 있으면 합성수 문제가 얘의 상호 보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yes 답하면 얘는 no로 답해야 돼요. 얘가 no로 답하면 얘는 yes로. 그래서 결정 문제가 있으면 이 결정 문제의 보완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보완 문제, 예를 들면 TSP 문제를 아까 보십시오. TS 문제는 뭐냐? D보다 같거나 작은 투어가 있으면 yes, 없으면 no예요. 그럼 이거의 보완 문제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D보다 큰 투어가 없으면 yes, 있으면 no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헷갈린데 잘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다차 시간에 검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가 주어졌는데 얘가 D보다 커. 그렇다고 yes를 줄 수 없어요. 왜? 모든 애들이 다 D보다 하나가 있으면 되는구나. D보다 큰 투가 없으면 yes. 그러면 D보다 큰 투가 있으면 다차 시간 검증할 수가 있고. 아닌데? 내가 뭘 또 잘못 썼나? D보다 큰 투가 없으면 yes. 있으면 no. no는 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TSP 투어를 찾았는데 D보다 작아. D보다 작다고 해서 yes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애들 중에 또 큰 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답은 D보다 작은 작은 투어가 있으면 yes니까 같거나 작은 거 하나만 발견해도 yes를 주고 끝낼 수가 있는데 요 문제는 yes를 주기 위해서는 다 살펴봐야 돼요.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 결정 문제들은 대부분 상호 보완 결정 문제들은 또 MP 문제가 아니에요. MP 문제가 아니에요. 즉,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MP 문제로 분류가 안 된 문제들도 많이 있다. 근데 MP로 분류된 애들은 다 MP 완전 문제에 의해서 이제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그런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문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P 난해 문제처럼 이제 다루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근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사 알고리즘은 최적화된 값을 주진 않지만 효율적으로 해를 찾아줍니다.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 이 근사 알고리즘을 실제 응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최적화된 답과 비교해서 내가 만든 근사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실제 활용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답의 10%밖에 안 되는 답을 주고 어떨 때 막 90% 주면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증명해 봤더니 얘는 항상 80% 이상의 답을 줘요. 가까운 거에 80% 이상의 답은 줘요. 그러면 그 내가 사용하는 응용에 따라서는 또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얘는 다루기 힘든 문제라는 것부터 판별을 해야 되겠고, 정확하게 실제 다루기 힘든 문제면은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근사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필요한 범위 내까지 답을 주는 그런 근사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응용을 봤더니 내 응용에서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들은 비교적 특수한 형태이거나 아니면 작아. 그러면 이제 지수 시간 되는 알고리즘 써도 충분히 시간 내에, 내가 필요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응용에서 쓰는 데이터의 특수성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사 알고리즘들은 주로 어떻게 만드냐면은 대부분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탐욕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탐욕적인 알고리즘 말고 지역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검색 알고리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답을 임의로 만들어요. 답을 임의로 만든 다음에 그 답을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TSP처럼 투어를 만들고 그 투어에서 간선 두 개를 다른 간선 두 개로 바꿔가지고 더 짧은 경로, 짧은 투어로 바꾸고 또 그런 게 있으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바꿔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내가 필요한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지역 검색 알고리즘의 장점은 중단된 시점을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한 100번 하고는 중단한다. 100번 이상은 안 한다. 뭐 이렇게. 아니면 어느 일정 시간 이상 되면은 스톱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언제든지 내가 스톱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얘가 어느 정도 가까운 답을 줄지는 좀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탐욕적인 알고리즘 쓰면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근거로 오차를 개선하기가 뭔가 돼요. 근데 이런 지역 검색 알고리즘은 뭐 어떻게 바꿀지가 모르니까 오차를 증명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크게 이해해야 될 문제는 이제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존재하고 나도 응용을 만들 때 이런 수준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 그 만날 수 있을 때 내가 만난 문제가 다루기 힘든 문제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랬을 때 또 그러면 이 다루기 힘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뭐 솔루션 중에 하나가 근사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PP 얘기는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15번째 노트는 원래 시간이 안 되면 안 나가는 노트고요. 보너스 트랙인데 이제 알고리즘 교재에는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소개되냐면 두 가지가 소개되는데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하고 세그멘트 트리 아니면 세그멘테이션 트리 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거를 자세히 소개하기는 어려운데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은 이런 거예요. 이런 T가 주어지고 P가 주어지면 이 P가 이 T에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바 같은 데 보면 스트링 클래스에 인덱스 오브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C++도 스트링 클래스에 fin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부분 문자열을 찾아주는 거죠. 첫 번째 만나는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요 스트링 매칭은 이 두 개의 함수랑 조금 다른 게 첫 번째만 만나는 것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문자열에 그 나타나는 애들의 모든 위치를 다 찾아주는 거예요.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찾아주는 방법, 그거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KMP 알고리즘, BM 알고리즘, 그리고 레빈 카프 알고리즘. 이런 세 가지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세 가지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중에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것, 레빈 카프 알고리즘인 것 같고, 근데 성능은 보면은 이제 KMP 알고리즘이 제일
우수해요.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경시대회에 저 KMP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이제 그 경시대회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걸 알아야 되고 KMP는 이제 어떤 개념을 이용하냐면 오토마타라는 걸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오토마타. 이게 오토마타는 뭐냐면은 이제 이 문자열은 소문자로만 구성된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소문자로만. 그러면 이제 노드가 있고요.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이 26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만나면 어디로 가? B가 들어오면 어디로 가? 이런 간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각 노드마다 26개가 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쭉 문자를 훑으면은 이제 그 찾을 수 있어요. 오토마타를. 그 찾는 위치를 오토마타를 만들어서 해결하면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이 스트링 매칭을 하기에는 오토마타에 필요한 공간 복잡도도 그렇고 오토마타를 만드는 비용도 너무 커. 그래서 이제 KMP는 조금 특수한 오토마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가는 간선이 소문자의 수 또는 이제 대문자지고 우리가 하면 52개의 간선이 나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 KMP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 딱 2개의 간선만 나가요. 성공했을 때 이동하는 거,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이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토마타는 원래는 원래 오토마타는 간선에 내가 검색할 그, 그 문자가 나와요. A 문자 만나면 2로 가라. A 문자 만나면 또 3으로 가라. B 만나면 4로 가라. C 만나면 1로 가라.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면 찾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오토마타인데, 이제 KMP는 간선에, 간선에 문자를 연결시키지 않고, 노드에 문자를 연결시킵니다. 노드에 문자를 연결시키고 요 문자들이 뭐가 되냐면은 찾고자 하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이용한 오토마타를 만들어 놓고 키를 여기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면 찾은 거예요. 패턴을. 그리고 또 찾으면 되고 그 위치부터 다시. 그래서 성공하는 간선은 다음으로 노드로 가면 되니까 A를 만나면 요 가고 B인지 보고 또 B이면은 다음 게 가서 A인지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공 간선은 뭐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음으로 가면 돼요. 중요한 거는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여기 보세요. A, B, A, B예요. 근데 A, B 만났어요. 성공했어요. A도 만났어. 근데 여기서 B를 만났는데 실패했어요. B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얘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다시 가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뭐였어요? A였죠. 그러니까 요 A는 이미 판단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실패하겠죠. A, B, A, B니까. 근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음부터 가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일치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안 하고 좀 더 가까운 데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KMP 알고리즘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뭐 해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요 일치된 뒷부분하고 내가 하려던 패턴과 이제 그 일치되는 위치를 찾아서 점프해 가서 글로 가는 그런 오토마타를 만드는 거예요. 아유,
그런 거고요. 예, 간단하게 설명하면. 복잡한 얘기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살펴보면 되겠고, BM 알고리즘은 원래는 아까 거는 KMP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비교해 나가요? T가 있고 패턴이 있으면 T의 첫 번째 문자와 P의 첫 번째 문자를 비교하죠. 비교해서 일치하면 다음 문자 비교하고 이렇게 가요. 근데 BM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랑 비교하냐면 끝 문자와 얘를 비교해요. 원래는 M과 I를 비교하고 틀렸어. 그럼 M과 F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얘는 어떻게 비교해요? 끝 문자와 Y를 비교하는 거예요. 틀렸어. 틀렸으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 Y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요. Y가 있으면 어떻게 돼? Y가 있으면 이 Y가 이 여기 있는 Y와 일치되도록 그만큼 뒤로 가서 여기서부터 또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검사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검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T와 U가 불일치했어요. 그러면은 U는 그런데 찾고자 하는 데 있어. 그럼 이 U가 일치되게끔 정렬시키고 나서 얘를 얘랑 비교해요. T와 D를 비교했더니 틀려. 그리고 D는 여기 안 나타나 있어. 그러면 요 크기만큼 뒤로 가서 다시 비교해요. S 비교하고 R인데 또 아니야. 그러면 또 T만큼 이동해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BM 알고리즘 쓰는 첫 번째 아이디어. 이것만 쓰지 않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쓰는데 이 아이디어는 그 KMP가 쓰는 아이디어와 비슷해요. 그래서 실패하면은 이제 실패한 거와 부분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에 크게 일치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이동을 시켜서 요 세 개가 다 일치하게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칙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는 거하고 이제 이 뒤부터 검색하는 bad character rule 그리고 good suffix rule 요 두 가지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BM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빈 카프 알고리즘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얘가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알고리즘인데 문자열의 해시 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자열이 이게 t예요. 그러면 p는 다섯 길이가 다섯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치할 수 있고 하나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다섯 개씩 이동해 가면서 뭘 구해야 돼? 해시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p의 해시 값을 구해요. p의 해시 값을 구하고 요 다섯 개마다 ht1에서 t5까지의 해시값, ht2에서 t6의 해시값, t3에서 t7의 해시값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해시값과 일치되는 해시값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찾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뭘 적용해요?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하는 거예요. 슬라이딩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하면은 원래는 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ht2에서 t6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값에서 그 해시 함수의 계산한 방법에 따라서 요게 이제 h0로 합시다. 그러면 h0에서 t1을 빼고 t6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방법은 그 해시 함수 알고리즘에서 결정되겠지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형으로 한번 쭉 가면은 필요한 모든 해시 값을 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쫙 계산하면서
이제 해시값들을 그 길이의 해시값들을 다 선형에 계산해 가지고 뭐랑 비교해요? 패턴의 해시값과 비교해서 일치하면은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이 해시값의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일치했지만 실제 다를 수가 있어요. 충돌이 나서 같은 해시값이지만 실제는 이 P와 다른 값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치하는 걸 만나면은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실제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충돌 때문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만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KMP, BM, 이제, 이런 라빈 카프 알고리즘, 그래서 스윙 매칭 알고리즘.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 문자열이 여기에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빠르게 찾아주는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 같은 데 나오는 건 KMP 알고리즘이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트리. 세그먼트 트리는 이제 여기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기는 요 세그먼트 트리는 뭘 해주냐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부분 애들의 어떤 값을 내가 필요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계가 필요한 거예요. 합계가. 예, 합계가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영역 합계가 필요해요. 영역 합계가. 그래서 내가 질문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 합계를 주세요. 그러면 얘를 빠르게 계산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런데 얘는 이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배열이 주어지는데 배열의 데이터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부분 그 구간의 합계 또는 뭐 다른 값이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제공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해결책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셋은 그냥 바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계산 없이 그냥 셋은 우리가 색인 있으니까 바로 저장하면 돼요. 그럼 셋을 5 안에 할 수 있죠. 근데 레인지 썸은 이 경우에 매번 바꾸는 거니까 레인지 썸을 위한 별도 값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새롭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해결책이 있고요. 두 번째 해결책은 추가 배열을 사용해서 0i 값을 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range LR라는 걸 주면은 0R에서 0L-1을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바로바로 range sum은 바로바로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set IV를 하게 되면은 얘가 바꿔줘야 되는 이 부분값들이 많아질 수가 있죠. 이 위치에 따라서는 바꿔줘야 되는 값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는 O 안에, 다른 하나는 되게 비용을 많이 들게 이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산을 제공해야 되는데 하나는 상수 비용, 하나는 뭐 K 비용이 들어요. 근데 둘 다 효과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상수 비용도 로그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로그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얘도 로그 비용에 제공하고 얘도 로그 비용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로그 비용에 제공하려면 뭘 해줘야 돼? 뭘로 모델링하면 돼요? 바이너리 트리로 모델링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리 높이가 n의 로그 n에 되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이제 그 트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갱신도 로그 n, 부분 합계도 로그 n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용하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포화 이진 트리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이 트리를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런 트리를 만들어요. 요 데이터로부터 요 트리를 만듭니다. 요 트리는 금방 만들겠죠. 로그 n에 만들 수 있고요. 포화 이진 트리예요. 그래서 이런 트리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들어요. 근데 얘가 요 트리를 보면 완전 이진 트리는 아니에요.
완전히 이진트리 아니까 요 중간에 안 쓰는 값들이 있는 거예요. 안 쓰는 값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갱신도 요 트리 높이만큼의 노드들만 갱신하면 되겠고, 얘네들의 값을 바꾸는 것도 트리 높이만, 그러니까 값을 부분합계를 구하려도 트리 높이만의 정보만 있으면 되겠고, 갱신도 트리 높이만큼만 내려오면서 요 관련된 애들을 갱신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그먼트 트리예요. 세그먼트 트리는 바뀌는 데이터가 바뀔 수 있고, 어떤 구간별 합계나 구간별 뭐 XOR 값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계산해 줄 때 쓰는 게 이제 세그먼트 트리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별로 세그먼트 트리 구현하기가 귀찮더라고. 근데 이게 리커시브하게 포화지 트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면은 그거 트리에 있는 요 애들을 이용해서 답변하고 뭐 만들 수야 있겠지만 번거롭더라고. 근데 은근히 또 그 리트 코드도 보고 또 프로그램 경시대회도 보면은 이제 이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우리 학교 프로그램 경시대회도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트리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좀 공부를 좀 깊게 해보고 싶으신 사람은 알아두고 있으면 좋은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갱신도 로그 n에 갱신할 수 있고 그 로그 n의 갱신을 바탕으로 이제 답변들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너스 트랙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